ARK의 우주 ETF 출시로 화제가 되고 있는 우주 주식 5개. 폭발적 성장으로 실적 발표 후 주가 급등한 마리화나 주식 아프리아 그리고 틸레이. 지난밤 미국 주요 경제 이벤트 3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관련 소식을 전하는 미국 회계사 미국 주식 두더지입니다. 2021년 1월 15일 주요 뉴스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최근 가장 핫한 자산운용사죠. ARK의 우주 ETF 신설 소식입니다. 테슬라에 과감한 투자를 해 작년 한 해에만 가격이 150% 급등했던 ETF ARKK. 이 펀드의 운용역인 캐티 우드가 우주 ETF 신설을 발표하면서 관련주들이 줄줄이 폭등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우주 관련주에 투자하는 신규 ETF인 ARKX 등록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추가 발표되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겠고요. 오늘은 이로 인한 수혜 종목 무엇이 있는지 투자 전문지 배런의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주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회사는 스페이스X입니다. 작년 우주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고 귀환까지 성공했던 일론 머스크의 회사죠. 하지만 스페이스X는 상장되어 있는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투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 주식들이 오른 걸까요? 먼저는 버진 갤럭틱과 스테이블 로드 애퀴지션입니다. 버진 갤럭틱은 어제 하루에만 19.87%, 스테이블 로드 애퀴지션은 26.48% 상승했습니다. 이 둘은 우주에 집중 투자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버진은 초음속으로 하는 우주여행 분야를 개척하고 있는 회사이고, 스테이블 로드는 모멘터스라는 회사와 합병이 예정된 스펙입니다. 합병 예정 시기는 올해 1분기입니다. 모멘터스는 고객들의 필요에 따라 지구에서 우주까지 인공위성을 비롯한 화물을 쏘아 올려주는 우주 배송업체입니다. 예를 들면 고객들이 맡긴 다양한 인공위성을 로켓에 담아서 우주로 발사한 다음 우주 공간에서 궤도마다 고객들의 위성을 내려놓는 식으로 인공위성 배송을 해주는 업체입니다. 이 모멘터스와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스펙이 바로 스테이블 로드 애퀴지션으로 지난밤 급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회사는 맥사 테크놀로지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에 본사를 둔 우주 기술 회사로 위성 제작, 위성을 통한 지구 관측 등 직접 위성을 제조하고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지난밤 19.63% 상승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회사는 특이하게도 방위산업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투기 제조회사 미국 로키드 마틴과 군함 제조사인 노스럽 그러먼입니다. 둘 다 우주 발사체 산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 중인데 로키드 마틴의 지난밤 상승률이 0.54%, 노스럽 그러먼의 상승폭이 1.21%로 상승률은 미미했지만 역시 기대되는 주식 5선에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마리화나 제조업체 아프리아의 주식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 오전 실적 발표 후 급등했습니다. 지난 11월 말로 종료된 2분기에 대한 실적을 발표한 건데요. 전체 순손실로 하나 약 1,000억 원, 한 주당 42캐나다 달러의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왜 올랐나 싶지만 투자자들이 제일 주목한 것은 이 회사의 매출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매출이 33% 증가한 1억 6천만 캐나다 달러를 기록했는데 오늘자 환율로 한화 약 1,39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월가 추정치를 상회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아프리아는 작년 12월 다른 캐나다 마리화나 업체인 틸레이와 합병을 발표했었는데요. 어제 실적 발표에서 아프리아의 CEO인 어윈 사이먼은 두 회사 간 합병이 올 6월 이내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 합병 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마리화나 제조업체가 탄생할 예정입니다. 오늘 아프리아 주식은 20.08%, 틸레이 주식은 23.57% 급등한 것을 보면 시장은 이번 합병이 양사의 윈윈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덩달아 마리화나에 투자하고 있는 ETF도 8.43%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 경제에 중요한 3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든 대통령의 추가 경기 부양안 발표였는데요. 바이든 측의 당초 계획은 1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사이였습니다. 장중한 때 바이든이 2조 달러를 풀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고 이는 곧 위험자산 선호를 강화하며 미 국채 수익률이 1.13%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실제 바이든이 발표한 수치는 1.9조 달러였고 비록 2조 달러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이는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의 연설이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 시간 14일 온라인으로 연설을 했는데요.
의장인 파월은 이날 연설 및 연설 직후 이루어진 담화에서 미국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해 회복이 더딘 상태이고 당분간은 확장적 통화 정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혀 주식시장에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미국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였습니다. 이는 실직한 사람이 실업수당을 받으려고 최초로 청구하는 건수인데요. 이 수치는 미국 경제 방향에 직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금융시장에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미국에서 어제 발표된 이 수치는 9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80만 명을 훌쩍 넘는 수치이고 지난주 수치였던 78만 4천 명보다 월등히 많은 수치입니다. 수치만 놓고 보면 암울하지만 이로 인해 당분간 미국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이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뉴스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뉴스를 정리해서 찾아오니까요. 매일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